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장은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은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채 3대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해졌나? 물론 CPI 결과를 기다리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 미국 증시의 현재 상태도 그렇지만 JP모건 다이먼 회장 미금리 8%대로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던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분을 죄다 반납했다고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리 8%로 오른다는 게 아니라 오를 수도 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증시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횡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투자자는 지금 만신창이가 됐고요.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랑 뭐가 다르죠? 한마디로 뉴스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투자자의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어 버리는 그냥 쓰레기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뉴스에 휘둘릴 겁니까? JP모건 다이먼 회장 금리 8%대로 오를 수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데 패드 와치를 보니까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한때는 60% 이상으로 됐었는데 50% 이하로 내려온 것이죠. 이것도 지금 증시가 힘을 못 쓰고 횡보 조정 흐름으로 가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실시간 나스닥 선물은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공포지수는 오히려 조금 오른 횡보하는 거죠. 공포지수도 64. 오늘의 어닝 발표, 어닝 시즌이 돌입을 하였는데 역시나 초반에는 그다지 뭐 별다른 기억은 없고요. 시장의 관심은 온통 CPI 결과에 맞춰져 있고요. 공포지수 매매법,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이 매매법을 하세요. 공포지수 매매법을 쓴다면 적어도 매크로나 주위에 주식 좀 한다는 어설픈 분들의 뷰에 따라가지 않고 본인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주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매도의 방법 써져 있잖아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푸드클 옵션 0.80. 상당히 우려스러운 옵션 상황입니다. 근데 뭐 어쩌라고.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그거 드렸잖아요. 안 닿잖아요. 일단 홀딩 해보는 거죠. 환율 추가하겠습니다. 환율은 강한 상승의 추세를 약간 횡보로 돌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유가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매크로 상황 굉장히 안 좋아요. 유가도 RSI가 72. 계속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팔고 미국 주식을 다 팔고 저점을 잡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죠. 나스닥 지수 차트로 한번 볼게요. 고점인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서 다 팔았어. 그런데 이 내리는 구간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다 오르면은 상승 추세다 하고서 또 샀겠죠. 그 여기서 다 팔았어. 그러면은 저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저점을. 못 맞추잖아요. 아무도 못 맞춰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못 맞춘다고요. 그러면은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여기서 또 사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고점인 것 같아. 또 팔어. 그러면 또 저점을 맞춰야 된다니까 다음 저점을. 못 맞추잖아요. 여기서 샀습니까? 못 샀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올라. 그러면 또 사.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이 올랐어. 또 팔고 싶어. 팔죠? 그러면 다음 저점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더 올랐어. 팔어. 파는 것까지는 좋죠. 다음 저점을 맞출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못 맞춘다니까요. 저도 못 맞추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음 저점을 맞출 수 있겠냐고요. 못 맞춘다니까요.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많이 내린다고 하면 또 사면 되고요. 많이 오른다고 하면 일부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다 팔고 다시 진입하려면 저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점을 못 맞추잖아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수백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일 CPI 발표가 갑자기 좋게 나와서 증시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일부 매도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 약간 챙기고 다시 또 남은 물량은 존버하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저점 고점에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르면 올라서 좋고 내리면은 더 살 수 있어서 좋고 항상 좀 여유 있고 멀리서 봐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약간의 열을 한번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명확하게 쌍봉을 찍고 약간의 일봉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고 일봉 이평선도 횡보하는 모습. 추세가 꺾인다고 하면은 일목균형표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TQQQ 역시나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차트 일목균형표가 받쳐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정으로 돌입한다고 하면 이미 한 번에 일목균형표가 받쳐주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일목균형표를 닫는 자리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한 번 반등이 나온 자리는 두 번 반등이 나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일목균형표 안으로 상당히 조정이 진행된 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올라준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요. 속슬 일단 파란색 상승 추세선을 이탈할 뻔했으나 지지받아주고 다시 힘겹게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중 일단 홀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상황 한번 지켜봐야겠죠. 불주는 이중 간첩으로 다시 복귀해주는 모습. 상당히 불주가 힘이 없네요. 그래도
두 번째, 상승 추세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주를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사셔서 조금의 수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어드린 상승 추세선을 명확하게 닿지도 않으면서 이탈하는 캔들이 뜨면은 그때 손절이든 익절이든 매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최고점을 이은 이 하방 저항 라인을 살짝 깨면서 오르는 모습. 계속적으로 테슬라에 속아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 생각의 근거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여기와 여기 저점을 처음으로 높인 자리, 증시의 파동은 매우 천천히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저점을 처음으로 높인 자리,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가 올랐다가 다시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파동을 그리면서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현재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이 저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아직 뭐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락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소 주봉이 만들어지는 일주일 정도는 이 저점을 깨냐 깨지 않느냐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봉은 속일 수 있지만 주봉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요새 보조지표 일단 속스 S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따돌리고 위로 향하고 있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보조지표의 모습 SQQQ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명확하게 지금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스닥이 되게 강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하려고 아래로 이와 같이 아래로 향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스닥이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나스닥이 큰 폭의 조정을 받는다. 4월, 5월 달에 큰 폭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고점에서 확보한 현금 비중을 쓰시면 되는 거죠. 또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조정을 예상하고 다 팔고 상승을 예상하고 풀매수 때리고 그렇게 해서 뭐 5%에서 뭐 10% 정도 먹어봤자 다음에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먹은 것을 다 토해내면은 결국에 길게 봤을 때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면 주식을 못하러 합니까? 그냥 적금을 하면 되죠.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은 나스닥의 우상향을 믿고 24년에 어나우를 믿고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되 너무 많이 내리면은 약간의 분할 매수, 너무 많이 오르면 약간의 분할 매도. 그렇게 일부 비중은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스닥의 생애와 나의 주식 계좌의 생애를 같은 방향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롱숏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간수 매수,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 BTX, 진돗개로 한번 발령해주고요. BTX가 1위에 올랐다는 것은 명확하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개미들이 비트코인 2배에 몰리고 있다.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니 오늘 밤은 참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내일 밤은 다시 한번 일간 순매수를 보고 매수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어느덧 찔끔 올랐는데 80으로 올라오는 모습. 코온일의 차트. 비트코인이 찔끔 올랐는데 코온일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제가 그려드린 빨간색 이제는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린 지점까지 딱 올리고 끝나는 모습.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너무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 저항선이라고요, 이제. 이 저항선을 만약에 돌파를 할 시 코닐은 다시 한번 이 횡보의 상황에서 상승의 추세로 추세를 돌리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까지도 오를 수가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저항선을 뚫어내야 됩니다. 이 저항선을 뚫어내야 매수세가 붙거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STR. MSTR이 사실 코인 관련주의 대장이었는데 어제부로 코닐한테 코인베이스한테 대장을 뺏긴 거죠. MSTR이 상승 추세선을 터치를 했어야 되는데 터치는 물론 했죠. 물론 했지만 힘없이 내려오는 모습은 이제는 MSTR이 코인 대장주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코인 관련주 2등주 1등주에서 내려왔지만 2등주다. 가능성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내려오는 모습. 비트코인의 4시간 봉. 어제 영상에서 이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상방으로 단기적으로 돌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비트코인이 4시간 봉 기준으로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나온 게 이 삼각 수렴에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어버린 이 선에 맞고서 다시 살짝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래서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내린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가 지지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지지선의 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부터 상승 전환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합니다. 현재는 명확하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강하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조정이 왔을 때 캔들이 지지선을 터치를 했는데 이더리움은 터치를 하려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오르고 더 조금 내리는, 추세적으로 비트코인보다 현재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연구를 하면서 좀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차트를 보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존버를 하는 사람과 차트를 보면서 하는 사람과 수익률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트를 보지 않는 사람은 계좌가 나락을 갈 확률이 차트를 보는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차트를 보지 않고 무지성으로 하던 제 주식 초보 시절과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근거 있게 매매하는 지금의 제 주식 계좌는 완전히 수익률이 딴판이거든요. 평범한 사람인 저도 그런데 똑똑하신 여러분이 차트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초보자가 굉장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차트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아시겠죠? 더 시죠 유튜브 구독자 방에는 한 명이 나가신 276명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시드가 작으신 분은 영상만 보셔도 당연히 충분하시고, 시드가 크시고 장투 성향이시면 장교 멤버십을, 시드가 크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싶으시면 언더독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교 멤버십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제 매수와 매도를 적어드리고 있죠. 장투를 하시려면 매매 횟수가 많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매수를 하고 가끔씩 매도를 하셔야 그게 장투고요. 스윙 단타를 모든 걸 다 하시려면 뭐 신나게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두 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여러 성향을 가지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저의 어쩌면 욕심인 거죠. 마지막은 오랜만에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50% 빠진다고 패닉에 빠진다면 당신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워렌 버핏 50% 빠진다고 패닉에 빠지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물론 50%가 빠지기 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